네트워크 마케팅을 선정할 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요. 정보의 정보. 남들이 잘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보가 되고 남들 다 알고 있네 거의 다. 그러면 그거는요. 정보가 아니고 뭐라고요? 상식이 돼버린 거 상식. 상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보에 투자하는 거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 부여받으니까 그때 하는 거죠.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정보 사업이냐 상식 사업이냐 이것을 가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좋아, 이게 정보인데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좋은 아이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한국이 먼저 들어온대. 여러분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손댈 자신이 있으면요. 집 하나 날릴 생각으로 하세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앞에 쓰면은 된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모든 산업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는데 이 회사가 갓 태동돼가지고 좋은 아이템 갖다가 이제 시작한대. 그거 말고 이미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받았는데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자료 하나만 딱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냐, 안 좋냐, 이 제품이 어떻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용등급 평가입니다. 무디스가 인정해주거나 DMB가 던 앤 브래드스트릿 여기서 인정해주는 이 등급 하나만 딱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급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성에 대한 것만 얘기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제품력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망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등급은 결국은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뭘 팔아야 되니까요. 모든 기업들은 팔아야 되니까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4등급입니다. 에이스몰의 3라고 하는 거 안정적인데 한국 회사죠. 삼성전자 하면 거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 무슨 뭐 돈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낸 제품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등급이 더 높은 0등급이 0등급, 1등급도 아니고요. 제로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이에요. 그러면요, 제품에 대해서는요, 하자가 전혀 없다. 노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거를 쓰면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은요, 이 제품의 문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떠면 당신의 문제가 있네. 이 삼성전자가 신제품인데 이걸 못 써. 그 안에 기능들이 와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있어.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삼성전자의 문제입니까? 삼성전자 찾아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 잘 쓰게끔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뭐라 할까요? 아 그러면 다른 거 쓰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새로운 핸드폰 기가 막힌 게 나오면은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50대 이상에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잘 터지고, 저장 잘 되고, 잘 끄집어내고,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렇죠. 카톡 잘 되고, 밴드 잘 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0대, 20대들은요, 그런 걸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와, 엄청난 기능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사용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자 잘 들어가고, 받고, 뭐 결제하고, 이런 것만 검색하고, 이거 외에는요, 거의 안 써. 안 씁니다. PM이 갖고 있는 제품은 이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야, 이 제품이 기가 막힌 거, 이런 거는 아마추어들한 얘기예요. 그냥 이 회사의 등급이야. 트리플 A 플러스야. 딱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 리스크 최고 등급 제품이 기가 막힌 거죠. DMB 기준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국 기업 A 이상 신용 등급은 몇 개라고요? 5개. 2021년 3월 18일 자료입니다. 자, 그 5개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만 삼성전자, 삼성 SDS,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자, 삼성이 2개 가져갔고요. SK가 2개 가져갔고, KT가 1개 가져갔습니다. 딱 5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자부심이 있죠. 해외 나가면은 코리아 하면요, 삼성 하면요, 알아주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엄청난 기업들이 A등급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5개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020년 9월 24일 자료에 보니까 무디스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국내 비금융기업 26곳에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 보니, 다시 말하면 금융권은요 무디스가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금융권 중에서 국내는요 대기업 26곳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A등급을 갖고 있는 것이 5개이고 나머지는요 A등급이 아니고 B등급 이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와, 대한민국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상당 차는 현대차죠. 엄청나게 차를 팔아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등급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GS 칼텍스 등 15곳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적을 내놨다고 설명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낸 곳은 삼성전자 등 5곳이었다. 중립적 실적을 낸 곳은 SK텔레콤 등 6곳이었고, PM은요, 여러분들 최고 등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급은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망할 확률이 제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망합니다. 이것보다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실한 회사에 우리가 임하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 들어온 지 이제 3년 넘어가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안에서도요, 이제 뜨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기회가 온 거죠. PM이 여러분들, 이 회계 담당하는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 회사거든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투명한데, 이것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 4대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딜로이트, PwC, KPMG 다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KPMG 하면요 굉장히 유명한 회계법인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니스트 앤 영입니다. EY라고 돼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독일 홈페이지 가게 되면요 EY라고 뜹니다. 어니스트 앤 영에서 우리가 일으킨 매출들 전체 집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노력한 것을 매월 20날 수당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PM은 돈 관리를 어니스트 앤 영에서 모든 재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여기서 주는데, 여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걸요. 회계법인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 1원도 뭐 빼돌리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계의 이제 4대 기축통화가 있죠. 이 중에서 달러가 전체 기축통화로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저희는요 유로화입니다. 독일이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는 유로화로 해서 1유로에 1,300원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A사들이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회사들은요 얼마나 버냐면 1달러에 정말 잘해주면 1,200원 아니면 1,100원, 어떤 데는요 1대1로 하는 데가 있어요.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 있죠. 이런 회사들은 얼마를 버냐면요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돼요. 우리는요 최고로 지금 많이 받는 거예요. 달러 1,300원 계산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주는 글로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가 얼마냐면 1,200원이었어요. 저희는 1달러 1,3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에요. 노동, 자본, 생산성.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올해 3%가 됩니다. 2.5%가 됩니다. 6%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안에는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요 3박자가 딱 트라이앵글처럼 맞아야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노동시장 지금 어떤가요? 노령화되어 가고 있죠. 노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들이 지금 자꾸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노동력이 더 떨어지겠죠. 회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어요? 로봇으로. 로봇들은요, 집회도 안 하고요, 뭐 노조에 가입도 안 하고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로봇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괜히 비쌀 것 같죠? 안 비쌉니다. 황제 직업이라고 하는 이분들 1년 연봉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하나 설치해 놓잖아요. 편한 겁니다. 뭐 휴가를 갑니까? 뭐가 갑니까? 자, 이 노동과 자본은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본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 놨어요. 다 집으로.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요, 중반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아마 엄청난 경제적인 쓰나미가 이제 몰려올 겁니다. 그 한계치가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집값들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기반을 다져서 가기 때문에 좋은 땅, 좋은 집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요. 매물로 나오는 곳 있잖아요. 헐값으로 가고 싶은데까요.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성장해서 딱 큰 돈 벌 타이밍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 타이밍이 딱 맞게 될 거예요.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존감, 자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경제연합이죠. 한국 10년 내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 잠재 성장률 0%대 진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가지고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돼. 근데 누가 합니까? 누가 안 하지. 한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 싸움에 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기업이 41%로 사상 최악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자기 돈으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돈 투자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기업이 41%. 자, 그러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여러분들 이번에 종부세 터졌죠. 이제 뭐 부유세 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집 가진 게 죄는 아닌데 집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팔까요? 팔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세금 두들겨 맞는데요. 이 기업들이 신용평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니, 이자 낼 돈도 못 버는데 어디 무슨 신용평가가 올라갑니까? 하락하겠죠, 매출이 계속.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규제를 개혁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되는데 이자 낼 돈도 없대. 그럼 어떻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이 돈들은요,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러려면요, 신용 등급이요,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누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영향이 미쳐, 그리고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뉴노멀은 일방적이다. 실제로 뉴노멀은 변화를 거부할 선택권이 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변화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힘이 없는 약자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요,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왜 기후일까요? 이번에 탄소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사인을 했죠. 탄소를 줄이겠다. 그러면 탄소를 줄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우리가 하는 철강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업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돈을 법만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탄소를 덜 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설비가 더 좋은 게 들어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요, 돈이 남지 않으니까요, 회사는요, 그러면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고가 들어가겠죠. 돈 벌어가지고 탄소 배출한다고 돈 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뭐 덜 일하고 안 내는 게 낫죠.
안 내리면 뭐 하는 겁니까? 일을 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경제 위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요 세 가지가 딱 맞물려 결합된 시대에 우리가 딱 있는데, 맨 밑에 빨간 글씨입니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꽤 많지만 그 속에 담긴 위기와 기회에 대해 냉정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의 다 모르죠. 결국 심각한 위기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답을 찾겠다고 나설 것이다. 뭐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IMF는요,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에서 뭐라고요? 1위가 되었습니다. 돈 막 풀어주죠, 여러분들. 좋지요, 막 받으니까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좀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이 준 것이 지금 선진국 35개 선진국 중에서요 1위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가계 부채 비율이 37개국 중 가장 높고요. 증가 속도도 세계 1위인데 지금 경고 메시지가 들어와.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아직은 재무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괜찮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이것을 지금 수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폭탄 때리지만은 지금 또 금리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자 낼 돈도 이제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급여가 늘어날까요? 급여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자 낼 돈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뭔가를 줄어들겠죠. 외식이 줄어들고 아이들 용돈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빚 갚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빚 갚는 데. 불행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생활에 찌들린 이 삶.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다 인상 쓰고 있고 암울해 있고 그늘이 들어져 있고 이 사회가 어두컴컴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초비상이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하게 되면요. 한 번 뭔가가 딱 하게 되면 이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PM을 떠나서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PM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편안하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무슨 의존을 내가지고 이런 게 없어. 기술도 뭐예요? 자체. NTC 공법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우리 PM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길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 직업군이나 자녀가 있다면요. 굉장히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일을.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이 굉장히 잘 되는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 글로벌로요. 자, 문제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발 위기는 왜 누구에겐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인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요. 이 PM을 작년에 딱 만나고 나서 그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죄인 취급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왔죠. 그 안에서 뭐 코로나 걸린 분들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운이 좋았죠. 좋았고 하늘이 도운 건데 지금 우리 전문가 그룹 패밀리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좋은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면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받겠지만요. 우리 루랄 패밀리는요. 득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에 대한 중요성,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때에 우리가 이거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이것이 1년, 2년 더 진행된다면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진짜 위기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그 누군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큰 대기업들 말고 뭐 배달업체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우리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진짜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뭐 다른 거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M 사업, 이 사업은요. 정말로 선택을 잘 하신 거고 이 급변하고 위기 시대에 한 줄기 가장 좋은 기회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는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멋진 회사에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피우고 있지만은 월드컵에 나가서 한국과 독일과 아니면은 뭐 영국, 이탈리아 붙었어. 이제 대진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미 저 경기는 이길 수 없겠다.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는 겁니까? 룰이라고 하는 게 룰. 전반전 45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15분 쉬었다가 다시 후반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캐치플랜으로 올해 게임이 끝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게임이 끝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룰이 필요한 거예요. 룰.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합니까, 그거를? 해야죠. 그쵸? 룰이 있으니까는 전반전 45분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예요? 내년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예요? 내후년이에요. 그 뛰나 마나 결정 난 겁니다, 이미. 그냥 그 룰 안에서 시간을 해야 되는 거 무조건요. 이게 올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끝난 거고 그리고 룰에 의해서 앞으로 전반전, 후반전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인생의 게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게임도 다 끝날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신용 등급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PM이 바로 몇 등급? 0등급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기업을 나열을 해놓고 맨 끝에서 망하기 시작한다. 하나씩. 그러면은 아마존이 먼저 망하고 IBM이 먼저 망하고 인텔 망하고 애플 망하고 삼성전자 망하고 맨 마지막에 망하는 게 PM이에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회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한 영광이며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안에서 멋진 플레이를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